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만날 분은 멀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냄새가 물씬 나는 그림을 그리시는 교포 화가십니다. 국내에 오셔서 벌써 몇 차례 전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갔었나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박태옥 씨로부터의 인생 지나온 길을 더듬으면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교포 화가 박태옥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고국행그를 언제 오셨습니까? 2월 2일 날 작년에. 작년. 네. 꼭 1년 이제 좀 지나셨군요. 네. 그동안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 네,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화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림 좋으시군요.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요. 주부 여러분들 모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인생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부들의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편히 앉으십시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고국에 오신 게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죠. 생전 처음. 네, 생년 처음이죠. 네. 고국에 간다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거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네. 네. 배로 오셨다고요? 네, 배로 왔습니다. 배로. 지금 중국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연영성 대련시에 있습니다. 대련에서 네. 살고 계시군요. 네. 그럼 배 타고 이렇게 오실 때 고국에 이제 거의 다 와간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지금 벌써 한 1년 지나니까 네. 또 잊혀져 가시던가요? 그때는 참 꿈인가 싶었는데요. 네. 꿈보다도 더 신비한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달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갈 수 없던 것을 또 그렇게도 갈망하던 것을 네. 직접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나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래서 거기에 하늘이 내가 있던 곳하고 다른 것 같아서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별도 네.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공기도요. 네. 땀 마시기 아니겠나 싶어서 숨도 막 길게도 쉬어보기도 하고요. 네. 또 대전에서 내리면서도 땅도 막 구르면서 네. 땅을 꾹꾹 구르면서 그렇게 힘을 줘가면서 땅도 어떤 땅인가 싶어서 또 그래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오실 때 그림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림은 제가 연영성에서 전시를 한번 크게 했댔는데 네. 그때 그 그림하고 평소에 준비한 그림을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그 짐이라는 건 그림하고 이제 화구밖에 없었겠군요. 예, 짐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시죠. 네. 네. 선생님 그림은 주로 주제가 어떤 겁니까? 민족애가 담긴 그림이 위주고 네. 그리고는 모성, 모성. 예, 어머님의 그 뜻을 담아가지고 네. 그린 그림이 그다음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조라든가 네. 또 일반 산수화이라든가 거대나 다 강한 인간들의 이지라든가 또 얼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염원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그런 네. 그림이 많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런 그림 그리시고 그러면은 호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그 짧은 1시간 네. 그때로 말하면 중국으로 볼 때는 불정상적인 그런 형세였죠. 문화혁명. 네. 그 네. 기간에는 저 개인으로 볼 때는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였거든요. 네. 10여 년. 네.
그 기간 동안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 반영명에 그랬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예. 몇 년 전부터는 날이 맑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런 예.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문화혁명 때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 대련에서 정착하시게 됐습니까? 대리는 후에 오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연영성 화인현이라고 네. 산골에 있었습니다. 산골에요. 예. 네. 근데 산골에 그럼 태어나셔가지고 연현성으로 가셨던 겁니까? 만주 때 네. 한국에서 네. 연영성 그 산골로 갔죠. 네. 그다음에 그 산골에서 이럭저럭 생활 곡절 속에서 또 무슨을 해가지고 심령으로 해서 대련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그 만주 땅을 밟으셨을 때 예.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는 제가 만주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만주에서 태어나셨다. 예. 부모님들이 만주 땅에 가서 네. 3, 4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만주 땅으로 가셨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네. 그때는 그 일제 때 그때는 뭐 우리 어느 한국인들한테도 자기 조국이 없었고 나라가 다 뺏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랬죠. 중국 인민이나 한국 인민이나 다 같습니다. 네.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때 피땀을 흘리는 그런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었지요. 네. 그때는 갈팡질팡 그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 때 네. 만주 땅으로 갔습니다. 네. 부모님. 예. 그러십니까? 예. 네. 그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억압으로부터 조금 풀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셨던가요? 아니면 생활 때문에 부모님이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러던가요? 그때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큰아버지가 그 일제 때 그 독립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독립군이셨군요. 예, 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독립의 힘을 영향 주기 위해 가지고 네. 큰아버지가 크게 주장하시고 네. 또 저희 아버지도 또 그 의지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산골짜기로 가셔가지고 참으로 그 부모님들께서 고생하신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랬었죠. 그 큰아버지는 그 외놈들하고 싸운다고 뭐 계속 그 독립단들 조직도 하고 또 조직한 사람들을 또 뒤에서 보호도 하고 네. 또 그러다 나니까 아버지까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렇죠. 형제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심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그저 불안 속에서 뭐 오늘 죽겠는지 내일 죽겠는지 언제나 그러고 김치움 아시죠? 네. 땅을 파놓은 그 김치움 네.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살았습니다. 만나면 그 잡아가기 때문에 네. 온 집 식구 다 잡아가게 하고 그러면 형제는 얼마나 되십니까? 형제가 5입니다. 5. 예, 네. 5이고 이사 말하는 그 큰아버지가 독립단에서 끝내 희생했습니다.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아하. 다름에 놓고 아버지 앞에서 때려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도 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가지고 대를 이어달라고 그까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셨거든요. 네. 그리고는 그 큰아버지 아드님하고 따님이 저한테 오빠 언니죠. 네. 우리 집에 와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7이 되었습니다. 7. 예. 5 형제, 2 형제 더 해갖고. 예. 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맞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저한테는 오빠 언니가 되지만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사실 맞이가 아니죠. 셋째죠. 그렇게 예, 말하면. 예. 그렇지만 불쌍하다고 오빠 언니는 학교도 다니게 하고 네. 저는 부모가 있으니까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이 일을 했죠. 집에서.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림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라는 그런 일반적으로 리하는 향수적인 그런 예술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알기로 그 생명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 7살 때 7살 때. 예, 네. 그때부터 내가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 집은 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석에 넘어 계시고 네. 그 병을 치료한다고 땅이 좀 있던가 하고 집 그때는 토개로 해가지고 집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네. 국가에서 내준 집이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팔았어요. 팔아서 집도 없고 땅도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막집에 조그만 오막집에 흙을 이렇게 발라놓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큰아버님의 자제분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시켰는데 예. 그 박태옥 씨는 학교를 안 보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그랬죠, 예.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학교 그래서 공부는? 저는 학교라고 뭐 정식으로 입학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애를 없고요. 네.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마당에서 네.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없고 그 마당에서 아이들이 꽁을 치다가 내버리면 그걸 저기 먼데 달아나면 그걸 한 번 주는 것도 그렇게 영광이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그 볼 치다가 다 교실 안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어린애 둘하고 내 밖에 남는 사람이 네. 없어요. 그래서 그또 글 공부하는 그 교실 밑에서 그때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네. 또 학교도 참 곤란했어요. 네. 학교도 그 창문 밑에서 그 공부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따라 배웠어요. 그런데 그 도덕해서 배운 그 글이 그렇게도 더 인기가 끌어서 그랬는지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공부를 그래도 더 잘했다고 뭐 말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학교 때부터 도강을 하셨군요. 예. 그 여하튼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소학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다니셨네요. 그랬죠. 그래서 예. 농만계는 또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예. 예. 그래서 1년에 그래서 3분의 1이나 그럼 학교 중학교는 뭐 생각도 못 해보셨겠네요. 글쎄 생각할 수도 없는 중학교까지 또 갔습니다. 예.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 중학교는요. 그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도 모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뜨개질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 차비를 겨우 구해가지고 그 먼 시내 그한 근 200리나 됩니다. 네, 그 먼 데를 200리, 예, 네. 그 길을 이제 시험 치러 갔었어요.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또 시험에 붙었지요. 네. 시험에 붙었는데 그 시험에 붙어서 갈 때도 집에서는 몰랐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집을 모르게 갈 때는 제가 떠나면 우리 집에 할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학교 가기 한 달 전부터 집안의 일이란 일은 다 해두었어요. 예. 구멍 매질도 하고 흙을 파다가 구멍 매질을 할 흙을 다 준비해 놓고 수수살도 전부 다 쪄 놓고 네. 옷도 다 여름 겨울 옷 없이 다 꺼내가지고 다 기워 놓고 그때 심청이가 인당수에 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그림 수업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림은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네. 그래서 내가 병풍에서 본 것, 그다음엔 또 마을에서 심는 그런 꽃, 네. 동물들 이런 네. 것을 보고 눈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그랬죠. 네. 그랬을 때 뭐 종이가 있습니까? 연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 불 때다 남은 그 검은 숯. 예, 숯 예. 그거 가지고 그랬거든. 숯도 이제 여러 가지 숯을 그려봤는데 참숯이 예, 제일 참나무 낫더라. 숯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리나무. 예. 참나무는 또 굵어서 좀 안 됐고 네. 사리나무 그 숯이 제일 쓰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사리나무 그것을 태워가지고 언제나 그래서 땅바닥이고 벽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죠. 또 그 온 벽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또 어머니한테도 매도 많이 예, 맞았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다음에는 그림이 반에서 좀 잘 그린다는 말도 많고 네. 또 반 학생들도 한테도 막 논아줘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마을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집집마다 명절 때가 되면요 종이를 좀 큰 종이를 한 장씩 두 장씩 사서 들고 와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집집마다 병풍은 못 되더라도 네. 그 그림을 종이 그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배워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아주 또 훌륭한 그림이라고 집집마다 가서 네. 붙여놓곤 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그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노신 미술학원 거길 그 졸업하신 걸로 돼 있던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갈 때는 미술과가 없어졌죠. 네. 미술과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자습을 해야 됐었죠. 예, 자습을 할 때는 그때 역시 또 선생을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심을 먹고 꼭 미술대학교 가려고. 네. 많이 찾아서 다녔지만 어느 선생이 뭐 그때는 다 떨어진 옷을 고 키도 왜 그렇게 작던지요. 네. 다 떨어진 옷에 키도 그렇게 작았지. 그때는 벌써 중학교만 다닌다 해도 부잣집이란 말을 들어야 다녔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도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게 다 떨어진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또 미술대학은 그때는 예술학교라면 뭐 정말 대학 중에서도 아주 그는 고급이요. 네. 예, 그런 대학교를 또 가겠다고 좀 배워달라는 선생을 찾으러 다니까 선생마다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다운 네. 그런 통치를 가진 선생들인데 배워줄 리가 만무하죠. 다 너무나 어기 차가지고
정말 개구리가 황소의 힘을 내려는 그런 네. 뜻으로 정말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워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네 안 배워줘도 좋다. 내가 이제 내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배워가지고 내 안 배워주려는 이 선생들도 다 초과해가지고 네. 내가 앞장서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제 그래도 마음을 죽이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저 실물만 놓고 그저 그랬죠. 네. 그저 병도 걸어놓고 걸고 뭐 집에 뭘 있는 거 뭐 다 매주덩이도 난 갖다 놓고 그려보고 무도 갖다 놓고 그려보고 그저 뭐나 그저 걸어다 놓고 그려보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가셨군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해야만. 근데 거기에 이제 전문 미술 공부를 거기서 이제 하셨고. 예. 그 졸업하고 나선 노신 졸업하시고 나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졸업하고 나와서는 원래 분배한 곳은 예술공인데요. 예. 예술공은 분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학교 졸업하면 어딜 배치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자기가 공작을 찾으면 사업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무슨 일을 하거나 국가에서 분배하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예, 겁니까? 예, 네, 그래서요. 그렇죠. 예. 예술궁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예술궁이라는 데를 보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적 그 중학교가 성에서 중심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학교에는 미술을 배워주는 선생이 없다고 저를 네. 자꾸 오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러시 미술 학교를 나오려면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교에서 나오면 일반 중학교를 갈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런 중학교 선생으로 가는 건 아주 손해죠, 사실 말하면. 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저의 모교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의 학교니까 예. 저같이 러시 미술 학교 나온 사람은 하나 둘도 힘든데 내가 그런 학교를 안 가주면 누가 그 학교 가겠나? 가겠는가? 예. 네. 중국 사람은 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려 해도 못 가거든요. 민족 애로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럼 교편 잡으셨네요. 예, 교편 잡았죠. 예. 예. 몇 년이나 거기 계셨습니까? 그게 한 3, 4년 돼 가지고 문화명이 왔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바로 나오시면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했어요. 2년 만에. 그럼 네. 그때 중학교 교편 생활 할 때 그럼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네. 남편은 무엇을 하셨던 분입니까? 원래 그 연영성 예. 민족사무위원회라고 네. 연영성 간부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 문화혁명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우리가 아는 거는 비상적으로 보도에만 됐던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문화혁명 그 와중 속에 가운데 계셨던 한민족으로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예, 제가 결혼하자 2년 만에 문화혁명이 첫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때부터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전국의 문화혁명의 그 물결 속에 휩쓸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도 제가 뭐 어른답게 가정 일을 처리해 왔고 뭐 공부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제 네. 주관대로 뭘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문화혁명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인차 머리가 돌아선 게 아닙니다. 저는 예, 인차 따라가기 안 되는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초기에는 그것이 옳은가하고도 생각했는데 후에는 그것을 그렇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적극적으로 참가는 안 했습니다. 네. 문화혁명 전에는 내가 그 교편을 잡을 때는 학생들을 잘 배워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수하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도 받았지만 정작 문화혁명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는 사람을 가장 고험하는 이런 고험식이라 했지만 저를 볼 때는 아주 또 라고하게 네. 떨어졌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네. 그래서 예술은 그때는 뭐 완전히 금지하는 세상인데 저는 예술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은 또 고아였습니다. 네. 예, 고아였는데 정말 그분은 국가의 덕택으로 공부한 그 언정을 생각해서도 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적극적인 혁명파가 됐죠. 네. 저는 그런 형세에서 예술을 하고 그분 그런 형세의 혁명을 하다 나니까 사상상에서는 길이 좀 달랐지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의가 잘 안 맞았고. 그 애정적으로는 좋았죠. 애정적으로는 좋았는데 사상적으로. 그 방향은 그때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런 일이 예,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 애정에서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짓도 서로 간섭하지 않을 일로만 그저 알고 네. 좀 길이 좀 달랐습니다. 네. 그랬는데 후에 남편이 불행하게 이 문화혁명 때문에
세상을 떴습니다. 희생당하셨군요. 예, 세상을 뜨고 저도 또 저 예술에서 너무나 골똘했기 때문에 네. 또 그 예술에 너무 골똘하는 사람은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정치 아니었죠. 그때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네. 주장하는 그런 네. 정치였지요. 네. 네. 근데 그런 정치에 제가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야 뭐 어떻게 예, 되셨습니까? 반역자나 다름없었죠. 반동예술인이죠. 예, 그러니까 예. 사상개조를 해야 됐죠. 네. 그때는 사상개조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그렇겠죠. 예, 네. 과학인들이 전부 다 그 사상개조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그랬죠. 네.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저는 정말 그저 그림을 못 그리게 됐지요. 예. 못 그리고 그 공예미술이라는 그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공예 미술이요. 그것도 예. 미술은 미술이네요. 그런데 그 공예미술이라고는 만들어 놨을 때는 작품이고 또 네. 예술 작품이지만 만들기 전에 그 재료를 가공하고 원료를 가공할 때는 아주 더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억각을 만드는 그런 억각을 아시는지 억으로 만드는 옥으로 그런 만든 조각품들. 예, 조각품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걸 돌을 나를 때 산에서 캔 돌을 나른다든가 그걸 또 자르다든가 그는 물을 뿜어가지고 톱을 가지고 켭니다. 그 예. 켤 때는 손이 다 얼어 터지고 그저 그렇죠. 네, 돌가루도 무척 날리고. 돌가루, 그런 일을 하고 또 저 저갑지 여기서는 조개. 조개, 네. 조개 공장에 조개 가가지고는 껍질, 네. 그것도 아주 우리, 아름답죠. 예, 대리는 그 역시 항구 도시라 예. 그게 조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조개 공장에는 공인들이 한 4,500명이 넘는 그런 공인인데 그 공장에 또 그 창고에는 조개가요 태산같이 무지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창고에 들어가서 저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조개 안에는 그 조개도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조개마다에는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넓은 것도 있고 네. 긴 것도 있고 뭐 별 조개가 다 있는데 조개마다에는 그 안에 있는 살을 예. 안에 있는 고기 예, 고기는 예, 조개살. 먹다 예. 나니까 그 나머지가 있어가지고 네. 구더기가 생겼죠. 예. 근데 그 구더기를 거르고 씻는 일을 했어요. 그 조개 구더기 거르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때 좀 예술 원래는 예술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미술 연구소라고 있었는데 연구소에서 제가 업무를 뭐 담당하다시피 그렇게 연구를 하신 그런 정황이었지만 그 조개 그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구더기를 고르는 데는 그 네. 딸들보다도 못 고르겠더라고요. 딸들은 저보다 더 잘 그러니까 골랐죠. 그 조개 예. 껍질 가지고 이제 뭐 자개장을 만든다거나 자개 장식 무슨 장을 만들고 그런데 쓰는 그런 거를 재료를 이제 선별하는데 먹다 남은 거 이제 그런 찌꺼기 있고 그러니까 구데기 끼고 그런 걸 같이 거는 작업들 몇 년씩이나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그거는 그건 한 5, 6년, 7, 8년이 되는데요. 참 긴 세월이었네요. 예, 그때는 그 한 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스란히 하란 대로만 했으면 또 좀 낫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깨진 내버리는 그 조각지들을 모아가지고 또 예술품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전 제 나름대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예술품이 그 공장에서 전격적으로 만든 예술품보다 또 못지않은 또 예술품들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예술품에다가 제가 한국 여인을 많이 만들어 이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상 개조를 안 하고 한국의 그 넋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 사상 개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공장을 또 보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공장에 간 것이 또 목재 공장에 또 갔습니다. 목재 공장 가시고. 그래서 네. 목재 공장에 가가지고는 목재를 이제 메고 나르는 일을 했죠. 그때는 그저 여성의 몸으로 그런 일을 다 시켰습니까 그때? 그때는 무엇이 보기 흉하고 무엇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사상 개조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네. 여기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그림 다시 복권돼서 다시 그림 그리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중국의 그 사인방을 뭐 한 7, 8년도에 네. 78년도에 사인방이 뭐 무너졌다 그래.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긴 세월 동안 계속 억압 속에서 그렇게
뭐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락인이 박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해방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뭐 한번 또 연구소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라는 건 이전에 그림하고도 전혀 다르게 조그만 종이를 주면서 무슨 설계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역시 사상계절 알았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 마비적인 그런 심리 상태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해방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기쁨도 모르고 뭐 슬픔도 모르는 이제 마비 상태의 그런 심정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예. 예술 활동이 시작이 되신 예, 거군요. 그런데 그때도 그 뭐 형세가 바꿔지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임차되는 맞아요. 것이 아니고 맞아요. 천천히 네. 둥국엔 또 대륙이니까 모든 예. 것이 천천히 되거든요. 네, 형세가 점점 좋아지는데 천천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나니까 그 처음에는 역시 그 뭐 나쁜 일을 했다는 사람들도 뭐 마음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정책이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또 제자리에 다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전전히 인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후에 점점 이제 좀 해방이 됐다는 걸 천천히 이제 인식하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회 몸담고 있는 사회 그 변화 그 속에서 한 길을 계속 걸어오려고 하니 사회는 대변혁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꽤 힘이 들었던 그런 세월이었고 특히 어렸을 적에 고생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네요. 근데 1990년도에 첫 작품전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셨죠. 예, 중국에서는 구럽전은 이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예. 네. 구럽전은 많이 했는데 그 개인전은 그 처음이었죠. 개인전 열긴 중국에서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그 연영성이라면요. 네. 그 너신미술학원이 있는 성이고 네. 중국의 27개 성 가운데 그 가장 발전한 이런 성이거든요. 네. 또 예술이 발전하고 네. 또 미술학원이 중국 그 예술학교 중에서는 해방 전부터 있는 뿌리가 가장 깊은 네. 전국에서 제일 크다 하던 제일 높다는 이런 예술학교였습니다. 네. 처음에. 예, 네. 지금도 뭐 그저 그저 한 3, 4등이나 1, 2등이나 그저 그런 범위에서 지금 되는 전통이 있고 학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정되는 그런 학교로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있는 그 교수만 해도 뭐 수백 명, 뭐 1,000명이 넘어가는 교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미술 창작만 하는 또 학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화원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일반적인 대전적으로 말하게 되면 대학교 한 2년, 3년 배우는 그런 네. 4, 5년이 아니고 그런 학교도 또 여기저기 또 있습니다. 예, 그래 학교가 그렇게 많지만 한 번 개인 전시가 없었습니다. 예. 그 큰 성시에서 예. 또 그 연영성 대련시뿐만 아니라 또 그 심양시 그 주위에는 그만한 그 대련시만한 성시가 여러 곳입니다. 네. 대일국가가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박태옥 선생님께서 1990년도에 개인 전시회를 해가지고 중국 화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맞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좀 그랬었죠. 좀 네. 그랬어요. 고국에 오셔가지고도 작년 2월에 오신 이후로도 벌써 한 대번 전시회를 가졌다고 그러시죠? 네, 백성기념관에서 했던 게 처음입니까? 네, 이거 백상기념관에서 예, 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랬는데 네. 백상기념관에서 처음 한다면은 사실 백상기념관에서 정말 그 한국일보죠. 네. 한국일보의 장강재 회장님이 네. 특별히 관심을 하셔가지고 전시를 마련해줬습니다. 네. 아마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첫 번째 제 예술 생涯에서는 네. 첫 번째 발을 디딘 네. 화단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고향 얘기를 참 여쭤보질 못했네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면은 저 태어나신 곳은 거기지만 대대로 집안의 고향은 그건 경상북도 예, 경산 아시죠? 예, 경산, 경산 용성면 용성면, 내천동입니다. 내천동. 예, 이름은 알고 계신데 저- 한 번이라 가보셨습니까? 오셔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요. 네. 안 가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요 세상을 뜨실 때요 죽어도 고향 땅에 한번 가보겠다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그 고래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는 정말
어느 날이라도 꼭 아버지 고향에 네. 아버지의 그 혼을 가서 만나더라도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2달을 지나니까 진도에요. 네.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이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진도에 바닷물 갈라지는 네. 곳을 갔습니다. 네. 가서 그 축제에 저도 참가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 네. 화집이 또 한 권 있는데 그게 화집에는 그 축제 지내는 장면을 내가 찍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축제에 제가 참관하고 그때는 그 축제에 돌아가신 많은 한맺힌 조상들을 네. 모셔가지고 축을 이제 제사를 지내더만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참가했고 그 바닷물 밑에 아버지의 무덤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그 무덤 속에서 아버지가 소생하신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날을 참 뜻있게 지나고 또 그 이후로 전시를 때는 아버지가 와서 그림도 봐주신다는 이런 심령이 들다가 저는 뭐 우린 중국에서 무슨 결을 믿는 법도 예, 없었고 그렇죠. 뭐 네. 미신을 믿는다고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네. 네. 4월에 또 전시회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이번에는 남북 간의 통일을 앞두고 네. 조선일보에서 네. 전시를 하는 것을 저도 조선일보 초청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그럼 준비 중이시겠네요. 예, 거기서 지금 작품 준비를 하는 데는 여기 한국의 화가님들 네. 특히 원로 화가님 가운데 운보 선생님을 네네. 비롯한 몇 원로 화가님들을 이번에는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 추천에는 정말 지난번에는 한국일보의 첫 시작으로부터 마지막엔 또 이 대가님들의 이 따뜻한 관심을 받고 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 영광과 기쁨을 제 혼자 느끼는 것 같은 이런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은 얼마나 이런 기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이런 마련을 하게 해준 이 고국의 화가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게 이제 됩니다. 예. 전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련?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앞으로 제가 원래는 평생 동안 그 그립던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고 네. 거기서 전시를 한번 해가지고 내 그림을 선보이고 또 고향인들하고 정을 나누면 내가 평생의 한을 다 네. 이제 풀지 않았겠는가. 네. 예, 민족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중국에 돌아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볼 때는 평생의 한을 이제 푸는 이 첫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 한국과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네. 또 저를 잘해준 것은 그래도 중국이 아닙니까? 네. 그거 중국에서 젖을 먹고 중국에서 그림을 배우고 중국의 교수님들이 저를 배워가지고 이만한 막은 길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돌아가가지고 저를 길러준 중국이 저한테는 또 조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있는 힘껏 또 그 은혜를 베풀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또 고국에 와서 느낄 때는 이건 친정집이거든요. 예. 예, 친정집 와서 생각할 때는 친국에 이제 친정에서 지금 우리 한국화가 지금 우리 예. 동양화인데 저는 지금 예. 동양화를 하거든요. 예. 그래 동양화를 하시는 이런 많은 화가님들 그림을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네.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 한국의 그림을 또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는 중국의 문화가 더욱더 그래요. 교류가 잘 교류가 되었으면 있어야죠. 네.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런 느낌에서 네. 제가 이런 다리를 좀 놓을 수 없겠는가 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 좋으신 생각 예.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화, 중국의 그 동양화 이게 잘 그 교류 속에서 더 좋은 작품 세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화단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좀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그 교량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참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아픔의 어떤 축소반 같은 그런 느낌을 그 박태욱 여사로부터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오직 그림 생각을 하시면서 한 길로 쭉 걸어오셨고 이제 대가가 되신 우리 박태욱 선생님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많았겠지만은 정말 훌륭한 일을 결실을 보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화, 동양화의 교량 역할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예, 예. 끝날이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정말 네. 더없이 감사합니다. 박수 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포 화가 박태옥 씨의 작품 세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화가가 될 수 있었던가 그런 얘기와 곁들여 가지고 파란 많았던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아마 이런 시련 우리한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없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여하튼 이 박태옥 여사가 고국에 오시는 동안 와서 전시회를 갖는다든가 또는 중국으로 가시더라도 한국 화와의 연관 관계를 계속 맺겠다는 말씀 참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역시 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교포 화가 박태옥 여사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